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2013년 하반기 초등학교 6학년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먼저 1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차례로 쓴 것은 어느 것입니까? 4.5 나누기 4분의 3을 계산할 때 4분의 3을 소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각각 25를 곱해주면 100분의 75가 되고 0.75로 나타낼 수 있겠죠. 0.75가 되고요. 이제 소수로 나누어 보면 4.5 나누기 0.75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켜야 되니까요. 여기에 0을 하나 붙여서 450 나누기 75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을 곱하면 6, 5, 30, 6, 7, 42 더해서 450이 되네요. 그래서 4.5 나누기 0.75를 계산해서 답은 6이 되고요. 알맞은 수를 차례로 쓴 것은 0.75와 6,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다음 구의 지름은 몇 cm입니까? 여기에서 반지름은 여기 7cm죠. 그래서 지름은 7cm, 7cm 해서 14cm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잘못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리터는 1000ml, 이것은 1000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1ml는 1cm 이렇게 되죠. 5리터는 5000ml 맞고요. 0.4리터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400 세제곱센티미터 맞죠. 30리터는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 3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되겠죠. 잘못 나타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리터는 오른쪽으로 세 칸 가면 1700ml, 6.4리터는 오른쪽으로 세 번 가면 6400 세제곱센티미터 되죠. 다음 4번 문제,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쌓기 나무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1층, 2층, 3층으로 나누어서 개수를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1층에는 4개이고요. 2층에 3개, 3층에 하나죠. 그래서 모두 필요한 쌓기 나무는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다음 각불의 밑면과 옆면의 수의 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밑면에 몇 개인지, 옆면에 몇 개인지를 구해서 더해보면, 자, 밑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옆면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래서 다 더해주니까 합은 모두 1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한 것은 모서리의 수인데 잘못 구했죠. 면의 수를 구하는 거죠. 밑면과 옆면의 수를 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구해보면, 자, 밑면은 하나죠. 밑면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밑면 하나, 옆면 6개 해서 밑면과 옆면의 수의 합은 모두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빈 곳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7분의 6 나누기 7분의 1을 해주면 이것은 7분의 6 곱하기 2분의 7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대각선 나누기를 해주면 7 곱하기 1, 7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3이 되어서 빈 곳에 알맞은 수는 3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다음 원뿔에서 모선의 길이와 높이의 합은 몇 cm입니까? 자, 모선의 길이는 10, 높이는 8, 합은 18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끈을 은정이는 4와 5분의 4m를 가지고 있고 나경이는 1.6m 가지고 있습니다. 은정이가 가진 끈의 길이는 나경이가 가진 끈의 길이의 몇 배입니까? 몇 배인지를 구하려면 같이 분수로 나타내거나 같이 소수로 나타내야 비교가 쉽겠죠.
분수인 것을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은정이는 끈을 4와 5분의 4m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먼저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24m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이때 분모 분자에 각각 2씩을 곱해주면 10분의 48이 되어서 4.8m를 은정이는 가지고 있죠. 나경이는 1.6m, 은정이는 4.8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정이가 가진 끈의 길이는 나경이가 가진 끈의 길이의 몇 배죠? 3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안치수가 다음과 같은 그릇에 들이는 몇 밀리리터입니까? 자, 먼저 우리는 부피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들이와 부피는 같으니까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가로 10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높이 8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50 곱하기 8을 하니까 4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400 세제곱센티미터는 400ml와 같죠. 그래서 안치수가 다음과 같은 그릇에 들이는 400ml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윤훈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자, 띠그래프를 보니까 장미 35%, 국화 30%, 코스모스 20%, 기타 15%죠. 이때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라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 몇 명입니까? 자, 코스모스를 물어보죠. 자, 코스모스는 20%입니다. 이것은 전체 학생 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학생은 20입니다. 라고 비를 나타낸 것인데, 실제 전체 학생 수는 20명일 때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 네모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100에서 20으로 나누기 5를 했나요? 그러면 20에서도 나누기 5를 하면 네모 안에 있는 수가 나오겠죠. 20 나누기 5는 4가 되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20명이고,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한 모서리가 3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 자, 한번 정육면체 그려볼까요? 쌓기나무. 이렇게 정육면체 있을 때 한 모서리의 길이 3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육면체니까 가로 3, 세로 3, 높이 3이죠.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9, 3, 27이 되어서 부피는 27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자, 이 쌓기나무가 몇 개 있다고요? 8개 있다고 하죠. 그러면 부피도 똑같이 8배가 되겠죠. 그래서 27 곱하기 8을 해주면 87, 56, 8이 16 더해서 21이 되어서 정육면체 부피는 한 모서리가 3cm인 정육면체 8개로 쌓은 그 정육면체 8개의 부피는 216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다음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른다는 것은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회전축을 포함을 시켜서 자르는 것은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 세로는 15가 되고요. 가로는 지름의 길이니까 22가 되겠죠. 넓이는 22 곱하기 15를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5, 20, 5, 20 해서 11, 22 하니까 330 제곱센티미터가 되죠. 다음 13번 문제. 과자 40개를 수정이, 진호, 상미가 2대 3대 5로 비례배분하여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과자를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은 몇 개 가지게 됩니까? 자, 비를 보니까 2개, 3개, 5개니까 일단 상미가 가장 많이 가지겠죠. 자, 2대 3대 5는 무슨 뜻이죠? 전체를 더했을 때 10이니까 만약에 과자가 10개라면 상미는 5개 가집니다 라는 뜻이죠. 이때
실제 과자가 40개라면 상민은 몇 개를 가지게 될까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4를 곱해서 40이 되었죠. 그럼 5에서도 4를 곱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0이 되고요. 과자를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 상민은 20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다음 나눗셈의 몫을 구할 때 몫의 소수 10제짜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하시오. 10제짜리까지 구해보면 되겠네요. 65.78 나누기 2.7 하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켜주면 657.8 나누기 27로 구해야 되겠죠. 2를 곱해주면 54 빼면은 11, 7 내려오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4를 곱해서 47, 28, 428에서 108 빼면은 9가 되죠. 98 내려오고요. 이번에는 3을 곱해주면 37, 21, 326, 81이 되고요. 빼면은 98에서 81을 빼면 17이 되죠. 자, 이제 소수점은 여기에 있죠. 24, 여기 한 칸 왔으니까 24.3으로부터 시작하죠. 자, 이제 둘째 자리가 내려오고요. 6, 7, 42, 6, 22, 6을 곱하면 6, 7, 42, 6, 22에서 162가 되고 8이 남죠. 또 셋째 자리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넘어가고 2를 곱해서 54가 나오죠. 빼면은 26이 되고요. 넷째 자리 0이 내려오죠. 여기는 이제 9를 곱해줍니다. 9를 곱해주면 97, 63, 9이 18 더하니까 24, 243이 되죠. 빼면 17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자릿수 0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 170 있고 여기 170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61을 곱한 수 6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629가 되겠죠. 또 629가 되겠죠. 629가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629, 629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규칙을 찾았죠. 24.3, 629, 629, 629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놓고 소수 10제짜리에 해당한 숫자를 찾아보면 얼마가 되나요? 1, 2, 3, 4, 5, 6, 7, 8, 9, 10 10제짜리 수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다음 원기둥의 부피가 549.5 세제곱cm일 때 높이는 몇 cm입니까?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고요. 부피를 구하는 식을 세워보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를 하고요. 그럼 밑넓이가 나오겠죠. 이 밑넓이의 높이 네모를 곱해서 부피 549.5를 구하겠죠. 먼저 5 곱하기 5 곱하기 3.14를 해보면 5 곱하기 5는 25죠. 그래서 3.14 곱하기 25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 4, 20, 5, 1은 5에서 70, 5, 3, 15. 그 다음 2를 곱하면 628 더해주면 7, 8, 50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요. 78.5가 되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78.5를 해서 549.5가 되는 거죠.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모는 549.5 나누기 78.5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누어 보면 549.5 나누기 78.5. 자, 소수점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5495 나누기 785로 계산이 되겠죠.
얼마를 곱해볼까요? 7을 곱해보면 7호 35, 7, 8, 56 더하면 9, 7, 7, 49 더하면 54 해서 5495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네모는 7이 되죠. 높이는 7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다음 원기둥의 옆넓이가 282.6제곱cm일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자, 전개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옆넓이를 이렇게 알려줬죠. 옆넓이가 282.6제곱cm라고 했죠. 높이는 9cm고요. 저희 반지름을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면 원의 둘레하고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원의 둘레를 한번 구해볼까요? 원주는 반지름을 2번 곱해서 네모 곱하기 2를 한 데다가 3.14를 하면 원의 둘레가 나오죠. 근데 이 원의 둘레가 곧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로의 길이인 9를 곱하면 282.6이 나오나요? 자, 옆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는 9고 가로는 원의 둘레와 같고 원의 둘레는 반지름 곱하기 2, 즉 지름 곱하기 3.14로 구하면 되죠. 자, 그럼 먼저 왼쪽의 식을 간단히 해보면 2 곱하기 9는 18이죠. 그래서 3.14 곱하기 18을 해보면 8, 4, 32, 8일은 8 해서 11, 8, 3, 24 더하면 25 그리고 314 그러면 5652가 되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니까 56.52가 되죠. 그래서 네모는 어떻게 구하나요? 282.6 나누기 56.52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세로식으로 나누어 보면 282.6 나누기 56.52를 하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켜 주니까 28160 28,260을 5,652로 나누어 주는 문제입니다.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5를 곱해보면 5, 20, 5, 25 해서 6이 되고요. 5, 6, 30 해서 2가 되고요. 5, 25 하니까 28이 되어서 28,260이 되죠.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네모는 5가 되죠. 그래서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 5cm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다음과 같은 CD를 세워서 일직선으로 굴렸더니 굴러간 거리가 113.04cm 였습니다. CD를 몇 바퀴 굴렸습니까? 자, CD는 원이죠, 그죠? 원인데 반지름 6cm로 알려주었죠. 자, 이때 한 바퀴를 굴리면 몇 cm를 굴러가는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한 바퀴 굴렸을 때 굴러가는 거리는 원의 둘레와 같겠죠.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나요? 지름 곱하기 3.14니까요. 지름은 반지름이 6이면 지름은 12cm가 되겠죠. 12 곱하기 3.14를 해보면 원의 둘레가 나오고 한 바퀴 굴렀을 때 굴러간 거리가 나오겠죠. 3.14 곱하기 12를 해보면 628, 314 더하면 3768 되고 소수점 찍으니까 37.68이 되죠. 자, 즉 한 바퀴 구르는데 37.68 굴러가고요. 거리로 따지면은 그러면 113.04cm를 굴러갈 때에는 몇 바퀴를 굴러간 것인가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 곱하기 얼마가 된 것 같나요?
곱하기 3이 된 것 같죠? 물론 이제 맞는지 해봐야 되겠습니다. 37.68 곱하기 3을 해보면 38, 24, 36, 18에서 20, 37, 21 하니까 3, 33은 9 하니까 11이 되어서 소수점 두째 자리 들였으면 113.04가 되죠. 그래서 37.68에 3을 곱해서 113.04가 되었죠. 그러면 그 바퀴 수에도 똑같이 곱하기 3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바퀴 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3바퀴를 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바퀴를 굴려서 37.68cm를 굴러가고 3바퀴를 굴려서 굴러간 거리가 113.04cm가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직사각형 가와 나의 넓이는 같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자, 넓이가 같으니까요. 가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죠. 4와 5분의 4 곱하기 6과 2분의 1을 하면 되죠.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24 곱하기 2분의 13이 되죠. 약분을 하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12가 되죠. 자, 그러면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12 곱하기 13, 13 곱하기 11을 해서 구해보면 26, 13이 되어서 156이 되죠. 15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씩을 곱하면 10분의 312가 되어서 소수로 나오죠. 31.2 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래서 가의 넓이는 31.2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가 나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6.24가 되고요. 이 넓이가 곧 31.2와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31.2 나누기 6.24로 구하면 되죠. 세로식으로 나누어서 구해보면 31.2 나누기 6.24 하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2칸 가니까요. 여기도 2칸 가면 하나 자릿수 표시해서 3120 나누기 624가 되겠죠. 5를 곱해보면 5, 4, 20, 5, 20이 되어서 1을 적어주고요. 5, 6, 30해서 31이 되죠.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네모는 5가 되죠. 나의 세로의 길이는 그래서 5cm가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컵에 물의 높이를 달리하여 담은 후에 막대로 치면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물실로폰을 만들었습니다. 라음을 만들기 위해 부어야 하는 물의 양이 157ml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자, 네모는 뭐죠? 네모는 안치수가 밑면의 반지름이 네모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실로폰을 만드는데 컵은 다 똑같은 컵이죠. 컵은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이때 여기 반지름이 네모, 반지름 네모. 자, 모든 컵의 반지름 똑같이 반지름 네모로 한 거예요. 네모, 네모, 네모. 다 네모로 했습니다. 이때 네모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죠. 자, 그리고 컵에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높이가 2cm가 되도록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물을 많이 담을수록 음이 낮아지죠. 그죠? 물을 담을수록 도시라 솔파미레도 음이 낮아지는데 물을 어떻게 담느냐 하면 지금 컵에 담긴 물의 양의 4분의 1씩 많아지도록 담는 거예요. 물의 양을 담는 거예요. 근데 물의 양은 부피인데 지금 컵의 부피에 4분의 1을 더 담는 거죠.
그런데 컵은 똑같고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반지름 똑같죠. 그럼 밑넓이는 다 똑같죠. 밑면의 넓이는 다 똑같을 때 높이만 달라지죠. 물을 담는 높이만 달라질 때에는 부피가 4분의 1씩 많아진다는 것은 곧 높이도 4분의 1씩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높이가 2cm죠. 그죠? 처음에 높이가 2cm면 그 다음에 실을 만들 때에는 높이를 어떻게 많게 해줘야 되나요? 원래 2cm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줄까요? 원래 양 1에다가 4분의 1을 더 많아지게 해야 되니까 1은 4분의 4와 같겠죠. 그래서 4분의 4를 곱하면 원래 그대로인데 4분의 1을 많아지게 하려면 4분의 5를 곱해주면 되죠. 처음 컵에 2cm의 물을 담아서 돌을 만들었을 때 두 번째 실을 만들 때에는 높이를 도 컵에 있는 2cm에다가 4분의 5를 곱해주면 원래 2cm보다 4분의 1이 더 많아진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라를 만드는 것에 라음을 만들 때 물을 이만큼 부었고 네모를 구하라는 문제니까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대각선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죠. 두 번째 컵에는 높이가 2분의 5가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컵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컵인 2분의 5에 4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컵에는 또 그 라음을 만들기 위한 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계산하면 8분의 25가 되나요? 자, 이제 라음을 만들기 위해서 부어야 하는 물의 양을 알려주었죠. 다른 컵에는 물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 라음을 만드는 데에는 컵에 물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면 물의 양이니까 드리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즉 부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라음을 만들기 위해 컵에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면의 밑넓이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밑면의 반지름은 다 네모라고 했죠. 그래서 넓이는 반지름 네모 곱하기 반지름 네모 곱하기 3.14를 해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요. 여기에 라음을 만드는 데 들어간 높이 8분의 25죠. 8분의 25를 곱하면 물의 부피가 나오죠. 이 부피가 얼마라고요? 157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네모를 풀면 되겠죠. 네모 곱하기 3.14는 100분의 314가 되고요. 곱하기 8분의 25를 해서 157이 되면 되죠. 약분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먼저 25 곱하기 1, 25 곱하기 4가 되죠. 83, 24, 84, 83, 24, 74, 89. 자, 4로 약분이 되나요? 47, 28, 34. 약분이 안 되네요. 4, 8, 47, 28. 2로 약분을 해보면 2는 4 그리고 157 되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분모끼리 계산하면 2 곱하기 8이니까 16분의 157을 해서 157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모 곱하기 네모는 157 나누기 16분의 157로 구할 수 있고 곱셈으로 바꾸어 주면 157 곱하기 157분의 16이 되죠. 자, 대각선 약분이 되죠. 157 곱하기 1, 157 곱하기 1이 되어서 네모 곱하기 네모는 16이 되죠. 자, 그럼 네모를 어떻게 구하죠?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3, 4 곱하기 4는 16이 되니까 네모는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컵에 모든 컵의 반지름은 다 4cm입니다. 4cm인 컵 8개를 준비를 해서 처음에 2cm의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지금 컵에 담긴 물의 4분의 1씩을 많게 계속 부으면 도시라솔파밀레도가 되고, 이때 라를 만들기 위해 부어야 하는 물의 양이 157ml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다음은 밀로가 조각한 비너스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너스 조각상의 배꼽에서 무릎까지의 길이가 76.8cm일 때 이 조각상 머리 부분의 길이 여기는 몇 cm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설명을 보면, 자, 배꼽을 기준으로 상반신, 하반신이고요.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 그리고 상반신에서 목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 부분과 목에서 배꼽까지의 비, 그리고 하반신에서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 아래와 무릎이 배꼽까지의 길이의 비, 다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6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라고 한다면, 자, 1번 대 2번, 머리 부분과 목을 기준으로 머리 부분과 그 아래 배꼽까지의 비, 1대 2는 1대 1.6이 되죠. 그리고 하반신에서 무릎 아래 3번 대, 그리고 무릎 위 4번도 1대 1.6이죠. 그리고 처음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 그러니까 1, 2대 3, 4의 비도 1대 1.6이죠. 글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기호로 매긴 다음에 상반신 대 하반신 1대 1.6, 상반신에서 목 위 대 목 아래 1대 1.6, 하반신에서 무릎, 이번엔 반대죠. 무릎 아래 대 무릎 위 1대 1.6, 이렇게 세 가지의 비례식을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죠. 자, 무릎 위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요 3대 4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무릎 아래 대 무릎 위가 1대 1.6이죠. 그러면 하반신은,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반신이 2.6이라고 할 때, 하반신이 2.6이라고 할 때 2.6 중에서 1은 무릎 아래, 1.6은 무릎 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 하반신 중에서 무릎 위가 1.6일 때, 그죠? 그러면 하반신 전체, 하반신 전체 2.6일 때 무릎 위가 1.6일 때 하반신 전체의 길이는 모르죠. 그죠? 하반신 전체 길이는 모를 때 무릎 위는 76.8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나요? 무릎 아래가 1이면 무릎 위가 1.6이다. 하반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전체는 2.6으로 본 거죠. 그럼 2.6 하반신 중에서 무릎 위가 1.6에 해당한다면 실제 하반신의 길이가 네모면 그때 무릎 위는 76.7.6이 아니라 자꾸 76.8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76.8 나누기 1.6을 해볼까요?
76.8 나누기 1.6을 해보면 한 칸씩 이동해서 768 나누기 16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를 곱하면 64 빼면 128, 그 다음에 8을 곱하면 86, 48, 8일은 8하니까 12가 되어서 나누어 떨어지죠. 즉 1.6에서 얼마를 곱했죠? 48을 곱해서 76.8이 되었죠.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6에서 48을 곱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86, 48, 82, 16 더해서 20, 46, 24, 428 더해서 10 하니까 1, 2, 4, 8 되고 소수점 하나 찍으면 얼마가 되나요? 124.8이 되죠. 하반신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죠? 요만큼의 길이가 124.8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무릎 아래도 구할 수 있겠죠. 124.8에서 76.8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48 되죠. 그죠? 48 되면 그러니까 무릎 아래와 무릎 위를 더해서 124.8 되니까요. 이제 하반신 전체를 2.6으로 보았을 때 무릎 위가 1.6에 비니까 전체 124.8일 때 무릎 위의 실제 길이가 76.8이 되겠죠. 문제에서 76.8이라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위에 머리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124.8이 하반신이면 이것을 가지고 상반신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상반신 대 하반신 1대2가 1대 1.6이죠. 상반신 대 하반신의 비가 1대 1.6이죠. 그럼 상반신은 모르고 하반신은 124.8이죠. 상반신이 1이고 하반신 1.6이면 상반신 네모일 때 하반신 124.8이 되죠. 자, 여기에서 1.6에서 얼마를 곱해서 124.8이 되었을까요? 124.8 나누기 1.6을 해보면 소수점 한 칸씩 이동시켜 보니까 1248 나누기 16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124를 16으로 나누어 보면 86, 48, 8일은 128 7을 곱해야 되겠네요. 7을 곱하면 76, 42, 7일은 7, 112가 되고요. 빼면 128이 되고 8을 곱하면 86, 48, 8일은 8에서 128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곱하기 78을 했죠. 1.6에서 78을 곱해서 124.8이 되었고, 그러면 상반신도 1에서 78을 곱하니까 78이 되겠죠. 상반신의 길이는 그래서 얼마란 얘기인가요? 78이란 얘기죠. 자, 이제 머리 부분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지우고 계속 지워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위를 한번 네. 자, 상반신을 보았을 때 목 위 대 목 아래 1번 대 2번은 1대 1.6이죠. 그러면 상반신 전체는 2.6으로 볼 수 있겠죠. 상반신 전체 2.6일 때 목 위는 1인가요? 그죠? 그럴 때 실제 상반신의 길이 78이고 이때 목의 실제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6에서 얼마를 곱해서 78이 되었을까요? 78 나누기 2.6을 해보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서 780 나누기 26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3을 곱하면 78 0, 0, 0, 0이 되어서 30을 곱했죠. 그래서 1번에도 앞에도 똑같이 30을 곱해야 비례식이 성립이 되겠죠. 네모는 30이 됩니다. 그러면 상반신이 78인데 목 위가 30이라면 목 아래는 당연히 78에서 30을 뺀 48이 되겠죠.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상반신 대 하반신 78 대 124.8은 1대 1.6이 되고요. 상반신에서 목 위 대 목 아래 30 대 48도 1대 1.6이 되고
하반신에서 무릎 아래 대 무릎 위 48대 76.8도 역시 1대 1.6의 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해보았고요. 조각상의 머리 부분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가 되나요? 목 위죠, 그죠? 머리 부분의 길이는 30cm 여기 있죠. 머리 부분의 길이는 30cm가 되겠습니다.